어떤 용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절벽 끝에 온 세상을 새기게 만들었을까요? 깊은 심연 위에 등불처럼 매달린 마을, 칼날 같은 능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성소. 그리고 하늘로 곧장 이어지는 듯한 계단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믿음과 도전, 그리고 경이로움의 증거입니다. 오늘 피닉스에서는 위험과 신앙이 맞닿은 절벽의 경이로움, 그리고 돌 하나하나가 생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을 탐험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용기가 있나요? 세텐일 데 라스 보데가스, 스페인. 당신의 천장이 나무나 돌이 아니라 절벽 전체라면 어떨까요? 그곳이 바로 세텐일 데 라스 보데가스입니다. 이 스페인의 마을은 단순히 바위 옆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살아 숨쉽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마치 얼어붙은 파도처럼 거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얗게 칠한 집들은 이 절벽 밑에 숨어 있으며 벽이 절벽과 하나가 된 듯 이어져 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 바위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 작은 선술집에서 풍겨 나오는 초리소 구이 냄새, 머리 위 바위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세텐일은 수세기 동안 사람이 살아온 곳입니다. 중세시대 무어인들은 절벽을 요새화하며 자연의 바위를 방패처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집에는 지붕이 없고 그저 산이 그대로 아치를 이루어 덮고 있습니다. 기발하면서도 으스스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하지만 이곳에는 묘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위가 사람들을 보호하여 더위와 전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그것이 침묵의 무게라 속삭입니다. 언젠가 움직일지도 모르는 수많은 돌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더덥고 위태로운지를 일깨워준다고요. 황혼이 깔리고 등불이 어두운 절벽을 밝히면 세텐일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세계 사이에 새겨진 비밀처럼 보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이 동굴 같은 집 안에 들어간다면 바위의 포옹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대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낄까요? 론다, 스페인. 땅이 갈라진 듯 깊고 아득한 협곡에 의해 두 동강난 도시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에서는 과달레빈 강이 바위를 뚫고 굉음을 내며 흐르고 머리 위 절벽에는 하얗게 칠해진 집들이 중력을 거스르듯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 위의 도시 론다입니다. 론다의 심장은 푸엔테 누에보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협곡 위 100m 가까이 솟아 있으며 멀리서 보면 마치 판타지 영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 돌로 된 아치가 허공에 매달린 도시의 두 절반을 이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리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국가의 적들이 이곳에서 심연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론다는 단순히 절벽과 돌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현대 투우가 태어난 도시이자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중 하나가 자리한 곳입니다. 해밍웨이에서 오손 웰스까지 수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영원의 끝에 아슬하게 놓인 도시의 극적인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협곡은 빛을 발하며 잠시 동안 세상과 세상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이라면 다리 위에서 몸을 기울여 어둠 속을 내려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론다가 비밀을 간직하도록 두겠습니까? 아투러 마을. 생존을 향한 하늘 사다리. 스촨성의 높은 절벽 위, 새들이 발 아래로 날고 구름이 지붕을 스치는 그곳에 아투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 소금을 사기 위해 반나절을 기어올라야 했던 세상과 단절된 외딴 미아오족 마을입니다. 해발 1400m의 수직절벽 꼭대기에 자리한 이 마을은
수세대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 날카로운 바위 절벽을 따라 엮은 17개의 낡은 덩굴 사다리를 타야 했습니다. 로프도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근육, 그리고 기억만으로 올라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2016년 절벽을 오르는 아이들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 미터 상공, 맨발로 덩굴을 움켜쥔 아이들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2020년 2,556개의 강철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고대의 투쟁은 이제 더 안전하면서도 여전히 숨막히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투로는 그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들은 여전히 절벽의 제비둥지처럼 매달려 있고 바람은 바위 사이로 울부짖으며 산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견딤의 상징. 아무것도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는 뿌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생존이 오직 한 걸음 한 걸음에 달려있던 곳에 서기 위해 그 험한 길을 오를 수 있나요? 포지타노, 이탈리아. 만약 바다로 곧장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언덕을 오르지 않고 마치 색채의 폭포처럼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집들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아말피 해안의 보석, 포지타노입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레몬 향과 바닷소금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발 아래로는 파도가 부서지며 위로는 분홍색, 노란색, 흰색의 집들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 매달려 폭발하듯 펼쳐집니다. 멀리서 보면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마치 돌 위에 그려진 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포지타노가 처음부터 화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고립된 가난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곳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다시 발견되었고 존 스타인백은 포지타노는 깊이 파고든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좁은 계단이 집들 사이를 비밀처럼 꼬불거리며 이어지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도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기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싣고 있던 배가 바다에 멈춰 있었는데 선원들이 포사, 포사, 나를 내려놓아라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짐을 육지로 옮기자 마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벽 위에 새겨진 운명이었을까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석양이 물들고 바다가 주황빛으로 빛나며 마을은 어둑한 절벽 위에서 등불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계단의 미로 속에 스스로를 잃을 것입니까? 아니면 포지타노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마음을 삼킬까 두려워 떠나버릴 것입니까? 카스텔폴리트 데라 로카, 스페인. 칼날 끝에 균형을 잡고 선 마을,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카스텔폴리트 데라 로카는 겨우 한 길밖에 되지 않는 현무암 절벽 위에 매달려 있으며 두 강 위로 50m 이상 솟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세의 돌집들이 마치 낭떠러지에 줄지어 서 있는 병사들처럼. 그 등 뒤로는 허공만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가까이 다가가면 들립니다. 플루비아 강과 토로넬 강이 절벽 아래에서 부딪히며 울려 퍼지는 소리. 마치 경고처럼 협곡을 메우는 메아리. 절벽 자체는 수천 년 전 카탈루냐를 뒤흔든 화산 폭발로 굳어진 고대 용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곳에 삶을 세웠습니다. 불이었던 바위에 길과 교회를 새겨 넣으며 말이죠. 마을은 작습니다. 1000명도 되지 않는 인구. 그러나 역사는 깊습니다. 좁은 골목은 검은 화산석 집들 사이를 구불거리며 교회 탑으로 이어집니다.
그 교회는 절벽 끝에 당당히 서서 마치 땅 자체가 무너져도 버티겠다는 듯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들이 낭떠러지 위로 반짝이며 마을 전체가 땅과 하늘 사이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수수께끼가 남습니다. 왜 위험 바로 옆에 마을을 지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방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바위 칼날 위에 선 마을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은 신앙 때문이라 속삭입니다. 하늘에 가까울수록 신에게도 가까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상상해 보세요. 발끝이 절벽 가장자리에 닿고 바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을. 당신은 발밑의 땅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돌과 인간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심하겠습니까? 보니파시오, 프랑스.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도시. 그러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니파시오는 코르시카 남쪽 끝에 하얀 절벽 위에 솟아 있으며 집들은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 다음 폭풍이 그것들을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면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요새처럼 분필빛 바위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은 더욱 짙어집니다. 좁은 중세의 거리들이 천년 가까이 된 성벽 사이로 구불거리며 이어집니다. 당시 보니파시오는 해적과 경쟁 왕국들에 맞서 싸우는 요새였지요. 공기에는 소금과 로즈마리 향이 스며 있고 머리 위에서는 갈매기들이 울부짖으며 발 아래 절벽은 지중해의 끊임없는 파도 소리를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보니파시오가 감추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절벽 속에는 아라곤 왕의 계단이라 불리는 형이증 나는 계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로 곧장 내려가는 127개의 계단. 전설에 따르면 포위전 중 하룻밤 사이에 병사들이 이 계단을 깎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직접 내려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세기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해질 무렵 석회암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다는 검게 변하며 마을은 빛과 그림자, 안전과 붕괴 사이에 떠 있는 듯합니다. 보니파시오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연약한 곳, 인간과 자연이 끝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산다면 시면 위에서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절벽이 언젠가 마을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밤새 뒤척이게 될까요? 산토리니, 그리스. 재앙에서 태어난 낙원, 그것이 산토리니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것은 낭만뿐입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화산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고 파란 돔을 가진 교회들이 에게해의 태양 아래 빛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격렬한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섬은 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3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이 땅을 산산이 부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칼데라가 남겨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재앙이 바로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이아나 필에 들어서면 그 극적인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바다 위 300m가 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지고 공기에는 자스민 향과 구운 문어 냄새가 퍼지며 계단을 오르는 당나귀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 위로 햇살이 춤을 춥니다. 이곳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산토리니는 단순히 엽서, 속풍경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화산 토양은 이곳의 와인을 전설적으로 만들었지만 같은 화산은 여전히 살아있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칼데라를 불태우듯 물들이는 석양을 보러 몰려들지만
현지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한때 불에 의해 갈라졌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종소리가 절벽 사이로 울려 퍼질 때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무대처럼 보입니다. 자연의 걸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뿐.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산토리니에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파괴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화산이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로카마두르, 프랑스. 제비둥지처럼 절벽에 매달린 마을. 그것이 로카마두르입니다. 알주 협곡 위로 솟아오른 이곳은 석조 가옥과 예배당, 성지가 층층이 쌓여 마치 하늘이 직접 마을을 끌어올린 듯 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석회암에서 자라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공기 속의 향과 오래된 돌 냄새가 가득하고 세월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합니다. 중세 이래로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그랑 계단의 216개 계단을 기어오르며 치유와 보호를 준다고 전해지는 검은 성모상에게 기적을 구했습니다. 왕과 기사, 지친 여행자 모두가 이곳을 찾아 헌물과 전설을 남겼습니다. 로카마두르의 중심은 절벽에 직접 박힌 성지입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바위, 다른 한쪽은 시면으로 이어지는 낭떠러지. 종소리가 협곡에 메아리치면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로카마두르는 단순한 신앙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동굴 속에 숨겨진 선유물 이야기, 촛불의 흔들림 속에서 보았다는 환영의 전설이 속삭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아 역사뿐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닿으려 합니다. 해질 무렵 황금빛 햇살이 절벽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골짜기를 가로지를 때 로카마두르는 더 이상 마을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곳에 도착한다면 침묵 속에서 기적을 찾으며 그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절벽이 간직한 비밀을 떠올리며 그저 경외 속에 서 있겠습니까? 아젠하스 두마르, 포르투갈. 절벽에 그토록 바짝 매달려 있어 강한 파도 하나면 대서양 속으로 휩쓸려 갈 것 같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바로 리스본 북쪽에 자리한 바닷가 보석 아젠하스 두마르입니다.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하얀 집들이 바위 비탈을 따라 도미노처럼 멈춘 듯 층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마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다의 포효, 공기 속에 스며든 소금기, 머리 위를 맴도는 갈매기, 그리고 아래 절벽에 부딪히며 터져나오는 파도 소리. 절벽 아래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바닷물 수영장이 자리해 대양의 분노에서는 벗어나지만 여전히 그 힘에 둘러싸인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아제나스 두마르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한때는 소박한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엽서 속 장면이 현실이 된 듯한 마을이지요. 그러나 이 절벽에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폭풍이 해안을 두드렸고 어떤 이들은 이 마을이 늘 바람과 조류에 시험받는 취약한 바위 위에 세워진 만큼 빌려 쓰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바로 그 점이야말로 이곳의 마법이라고 속삭입니다. 도전을 통해 태어난 아름다움이라고. 해질 무렵 하늘이 바다로 스며들고 집들이 검은 절벽 위에서 주황빛으로 빛날 때 아제나스 두마르는 손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곳에 서서 발 아래 대서양의 숨결을 들었다면 평화로운 안식처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남긴 경고를 읽었을까요? 바오산 석성, 수직 세계의 잃어버린 요새. 광시 장족 자치구의 톱니 모양. 절벽에 기대어 자리 잡은 바오산 석성은 도시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곳은 수직 요새이며 절벽에 매달린 수수께끼이자 인간의 끈기의 기적입니다. 처음 보면 산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돌로 만든 집들이 바위에서 바로 깎여 쌓여 있으며 나무들보는 갈비뼈처럼 절벽 밖으로 튀어나와 좁은 판자와 사다리로 방을 연결합니다. 넓은 거리도 없고 평평한 땅도 없습니다. 다만 수십 층으로 이루어진 층계들이 거미줄처럼 산비탈을 따라 얽혀 있습니다. 한때 장족의 거주지였던 이 도시는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도적을 피하고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석벽 안에는 방앗간, 곡물 창고, 조상사당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선 소리조차도 다르게 울린다고 전해집니다. 시간과 돌의 무게에 눌린 듯이요. 오늘날 현대적인 길이 이곳으로 이어지지만 오르막은 여전히 가파르고 바람은 사납고 침묵은 절대적입니다. 이곳에서 나무의 삐걱임이나 발소리의 메아리 하나하나가 잊힌 용기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오직 절벽과 의지로 만들어진 이 도시의 심장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마테라, 이탈리아. 돌 자체로 깎아낸 도시. 마테라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마치 성경 속 장면처럼 고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꿀빛 석회암으로 된 집들이 협곡을 따라 층층이 늘어서 있고 부드러운 석회암을 판에 만든 동굴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시 디 마테라, 거의 9,00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어온 주거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아온 장소 중 하나입니다. 미로 같은 골목에 들어서면 벽 하나하나에서 역사의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교회가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좁은 계단은 과거 가족과 가축이 함께 살던 집으로 이어집니다. 공기에는 먼지, 양초, 돌가마에서 구워낸 빵 냄새가 새으며 있습니다. 마테라는 단순히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영혼을 품은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마테라는 이탈리아의 수치라 불렸습니다. 20세기 중반 동굴 주거지는 빈곤과 질병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도시들은 침묵 속에 버려졌지요. 하지만 오늘날 마테라는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노 타임 투 다이의 촬영지로도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질녘 협곡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돌빛 마을에 불이 별빛처럼 반짝일 때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마테라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돌에 새겨진 기억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동굴 속을 밤에 거닐었다면 오직 침묵만 들렸을까요?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이들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을까요? 벨리코 터르노보, 불가리아. 바위 왕관처럼 절벽에 매달린 도시 벨리코 터르노보, 불가리아의 중세 수도. 구불구불 흐르는 얀트라 강 위에 자리한 이곳은 계단식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리듯 놓여 있으며 나무 발코니는 중력을 시험하듯 허공에 매달려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산을 직접 깎아 만든 요새처럼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면 역사가 살아난다. 거의 1000년 전 이곳은 제2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으며 왕과 학자, 전사들의 도시였다. 중심에는 차레베추 요새가 우뚝 서 있는데 석벽은 1km 이상 뻗어 있으며 한때 궁전과 교회 그리고 반역자들이 골짜기로 던져졌던 전설적인 처형 바위를 지켰다. 오늘날에도 자갈길을 걷다 보면 마치 거미 부딪히는 소리와 수도승들의 성가가 계곡에 메아리치는 듯하다. 그러나 벨리코 터르노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이곳에는 신비가 겹겹이 쌓여 있다. 어떤 이들은 절벽 아래 아직도 숨겨진 터널이 남아있으며 탈출이나 비밀의식에 쓰였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강 자체가 한때 살아있는 자와 영혼의 세계를 가르는 신성한 경계였다고 주장한다. 황혼이 내리면 요새는 황금빛 조명 아래 빛나고 강은 은빛 액체처럼 구불구불 흘러간다. 그 순간 벨리코 터르노버는 과거와 현재, 전설과 현실 사이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만약 당신이 그 요새 성벽 위에 선다면 한 왕국을 내려다보는 지배자처럼 느낄까? 아니면 잊힌 제국의 메아리 속을 거니는 유령처럼 느낄까? 바르지아, 조지아. 조지아 남부에 거친 절벽 속에 숨겨진 바르지아는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산을 통째로 깎아 만든 비밀 왕국처럼 보이는 거대한 동굴 도시다. 멀리서 보면 층층이 새겨진 화산암 속 어두운 구멍들이 벌집처럼 펼쳐져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면 500m에 이르는 지하 미로가 드러나고 한때 6,000개가 넘는 방들이 수도승, 병사,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12세기 전설적인 통치자 타마르 여왕의 통치 아래 지어진 바르지아는 성역이자 요새로 설계되었다. 깊은 터널 속에는 성모 안식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 800년이 지난 지금도 프레스코화가 빛나며 타마르 여왕의 초상이 그녀의 숨겨진 도시를 지켜보고 있다. 내부의 공기는 돌의 서늘한 정적을 머금고 있으며 가끔씩 비밀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수천 명을 지탱했던 과거를 속삭인다. 전설에 따르면 바르지아는 단순히 침략자들로부터의 피난처가 아니라 신성한 도시였으며 땅과 영혼이 맞닿은 곳이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산 자체가 신의 손에 의해 빚어졌으며 바르지아를 믿음의 요새로 봉인했다고 믿는다. 오늘날 황혼이 흐르며 무트크바리 강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절벽 동굴 속에 어둠이 스며들면 그 고요함은 살아있는 듯 느껴진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바르지아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일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 오래되어 드러날 수 없는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메토라, 그리스. 테살리아 평원 위로 신들이 세운 듯한 거대한 바위탑들이 솟아있다. 그 정상에는 기적처럼 균형을 이룬 메토라 수도원이 서 있다. 그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신화 속 한 장면을 찢어낸 듯 보인다. 400m 가까이 치솟은 사암 기둥 위에 붉은 기와 지붕의 성소가 얹혀 이치와 중력, 그리고 시간을 거스른다. 14세기부터 지어진 이 수도원들은 침략을 피해 달아난 수도승들의 피난처였다. 오를 수 있는 쉬운 길이 없었기에 밧줄, 사다리, 심지어 그물을 타고 하늘에 닿아야 했다. 수도승들이 수백 미터 높이의 허공 위로 흔들리는 바구니를 끌어올릴 때 그 안에 탄 사람의 생명은 말 그대로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전성기에는 24개의 수도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6곳만이 남아 여전히 산바람에 섞여 울려 퍼지는 성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메터라는 단순히 돌과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지 전설은 이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천국의 계단이라고 속삭인다. 반면 지질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의 고대 바다에서 침식으로 형성된 잔해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진실, 과학과 신앙이 끝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석양이 지면 바위는 불처럼 빛나고 수도원들은 계곡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순간 메터라는 지상의 장소라기보다 두 세계를 잇는 관문처럼 느껴진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오른다면 역사를 찾기 위해 오를까? 아니면 신성을 찾기 위해 오를까? 스페인에 숨겨진 절벽 마을에서 그리스의 하늘 높은 수도원까지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이 시작되는 곳에 도전을 세워왔다. 이들은 단순한 집이나 요새가 아니라 돌 속에 새겨진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 절벽의 기적 중 무엇이 당신의 상상을 가장 사로잡았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여정이 경이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피닉스에서는 언제나 다음 모험이 지난 것보다 더 거칠고 놀랍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